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상속의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한 마음도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사사회라고 아세요? 많이 죽는 사회, 이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사회 현상의 이 신조어가 일본에서 이제 나왔던 게 있습니다. 다사사회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일본은 초고령 사회가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년 이제 수많은 노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속 자산이 연간 4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산이 계속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카이 세대라고 해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5년 뭐 그때 끝났으니까 46년도부터 이제 임신하면 47년에 아이가 나왔겠죠? 그럼 47년, 8년, 9년 요때 태어난 인구가 814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근데 이제 800만 명이 요 단기간에 태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50년이라고 쳐도 벌써 70대 중반이시니까 이 전후로 해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면서 상속자산만 400조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특히 젊은 층과 이 노년층의 자산 격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가진 자산의 비율이 57.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거의 자산의 대부분 한 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대 젊은 친구들부터 뭐 중장년층이 나머지 한 40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주는 자산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찾지를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계산해 보면은 한 18%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노인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25년도부터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20%, 25%, 30%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노인분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인들의 자산이 늘어나니까 상속 금액도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상속이 사회 문제까지는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이 될 수밖에 없다.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겠다라고 정부가 이 상속세부터 해서 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5년 동안 상속세, 증여세가 계속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번에 한번 대수술을 한다 하면서 뭔가 거창하게 발표를 한 게 있었습니다. 이 최고 세율이 지금 50%인데 이걸 없애자. 이 구간을 없애고 최대 40%로 좀 통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10%가 좀 줄어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최고 세율을 내는 분들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는 많이 그래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속세랑 증여세는 좀 완화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더 많았습니다. 50%가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 여론도 좀 이제 요번에 상속세, 증여세에 조금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완화가 되나? 라고 했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속보가 떴는데 상속세 완화되는 이 인하법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부결이 났어요. 이게 이제 초부자 감세라는 게 좀 국민 정서기 때문에 부담된다. 뭐 이런 이유로 이 부분을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세수 부족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감세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안 됐습니다. 25년째 바꿔보려고 안 했었던 건 아닌데 결국에 또 이번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여론도 엄청나게 많아요. 감세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속세 인하를 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부자 감세는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부자 감세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경제에 훨씬 더 좋고 나한테 좋은 직장이 하나라도 더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를 계속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 부자 감세, 상속세 뭐 이런 거 깎아준다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도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피상속인은 뭐냐면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받을 게 있는 거지. 상속받을 게 있는 사람이 19,0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근데 상속 포기가 뭐냐면요. 부모님이 빚을 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도 빚밖에 없어. 빚밖에 없는 거를 주는 분들도 3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 받을 게 있는 사람보다 빚을 떠안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뭔 상속세야, 나 어차피 상속세 받지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상속세는 나랑 상관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자들 세금을 왜 깎아주냐 라는 논리로 지금 가는 거예요. 나는 상속받을 게 없고 빚이나 안 주면 다행인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왜 깎아주는 거야 도대체?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을 봐도 상속세 구간을 통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한 10% 될까? 1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괜히 뭐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애들 상속세 깎아주지 말고 저거 세금 걷어가지고 뭐 복지에 쓰고 이러면 좋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이 상속세가 없는 게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냐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만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상속세가 있는 나라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상속세가 없는 OECD 국가가 더 많고요. 상속세는 계속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OECD 주요국 상속세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높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상속세가 엄청나게 센 나라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상속세를 계속 폐지를 하고 있고요. 아예 없는 나라도 많고 있더라도 자본이득세라는 걸로 좀 바꿔가지고 이거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나라들은 30%대가 안 돼요. 30% 이하인 곳들도 많고 사실상 이탈리아, 폴란드, 뭐 튀르키예, 아이슬란드 뭐 이런 데들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없는 거죠. 없는 거. 이 자본이득세가 뭐냐면 상속 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내가 만약에 부동산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상속을 뭐 예를 들어 주식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팔면서 양도세처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세금은 뭐냐면 받을 때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내가 팔지를 않았어. 돈이 들어온 게 없어. 주식을 받고 부동산 땅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자산을 막 팔아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운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일 텐데 팔고 싶지 않았는데 팔아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파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이득세라도 바꾸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일본도 높지, 프랑스도 높지, 영국, 미국 봐라. 야 미국은 야 자본주의 나라인데 40% 낸다. 그러니까 미국도 저렇게 내는데 뭐하러 우리나라가 깎아주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미국은요 재단에 기부하는 걸 전액 면제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워렌 버핏도 그렇고 그 젠슨 황, 엔비디아 지금 그 CEO도 그렇고 웬만한 미국의 부자들은요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죽기 전에 뭘 하냐면 재단을 만듭니다. 갑자기 기부를 막 해. 자선 사업을 막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내 지분을 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전액 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단에 내가 가진 마이크로소프트, 뭐 벅셔 해서웨이 지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그 지분이 내 게 아니잖아요. 이 재단 거지. 근데 재단 이사장이 누구죠? 우리 애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누구 거냐? 라고 말하면 재단 건가요? 이게? 우리 손자, 손녀가 계속 이사장인데? 그래서 미국은 기부, 어떤 뭐 자선단체 이런 문화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 재단을 운영할 때 뭐 당연히 장학금도 쓰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미국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거기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다 절세하고 안 내고 하면서 돌려받는 게 많죠. 실제로 그 젠슨 황이 거의 뭐 8조 가까운 지금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 막 기사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탁을 하기도 하고 재단을 만들기도 하면서 이 어떻게든 세금 40%를 막 피해가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요? 일본은 55%인데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일본은 비상장 주식, 뭐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상장 주식은 80%를 상속세 증여세 납부 유예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장사가 아니면 사실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주식으로 줄 때 거의 없겠죠. 그리고 부동산도 우리나라 약간 공시지가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낮게 봐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엄청 낮게 봐서 거기서 또 상속세, 증여세를 막 때립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돼 있어가지고 막 대기업들도 가업승계를 하면 또 막 유예해주고 빼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율이 되게 높지만 실질적으로 막 50%, 60%를 뜯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일본도 방법을 찾았겠죠. 그래서 일본 생각하면 막 1000년짜리 기업, 뭐 600년 된 기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상속세가 55%면 어떻게 500년, 1000년 가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다 상속세로 다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존속하고 유지되는 게 이런 납부 유예 제도가 엄청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국은요? 영국도 세금이 엄청 높잖아. 영국은 증여세가 없대요. 그래서 영국은 증여세가 없다는 게 뭘까? 우리는 증여세가 항상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살아있을 때 주라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주면은 증여세가 없는 거고, 영국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지금 상속세를 없애겠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국은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는 나라고 증여세가 또 뭐 없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세율이 높은데 가업승계를 할 때도 뭐 75%씩 막 깎아주고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 상속세 이런 게 막 높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실효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춰주려고 하는 게 많다. 왜냐면 안 그러면 기업이 존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상속세로 40% 50%씩 주식을 다 가져가 버리면 이 회사가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분을 유지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를 이제 두 세대만 건너면 국가한테 다 줘야 되는 세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하겠습니까? 근데 외국은 여러 가지 가업 승계나 뭐 이렇게 재단이나 이런 것들로 빼주는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가업 승계 제도가 있어요. 근데 가업승계 제도가 좀 이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업종 제한이 있어요. 업종 제한. 그래서 이건 되는데 저건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 그중에 가장 좀 신기하다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빵집은 됩니다. 빵집은 가업승계 제도가 돼. 이게 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빵을 좋아하는 나라인가? 우리가 뭐 빵이 주식이야? 근데 빵집을 하는 거는 가업승계가 돼요. 그래서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 빵집을 차립니다. 근데 커피집은 안 돼. 커피만 팔면은 가업승계 제도로 상속세를 안 깎아주는데 빵을 팔면은 상속세를 깎아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경기도 인근이나 뭐 강원도 뭐 바닷가 아니면은 뭐 저기 부산 쪽 막 기장 이런 데 가면요. 500평, 1000평짜리 막 엄청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건물 하나 달랑 있어. 근데 여기 갔더니 손님도 없는데 이렇게 빵을 막 대규모로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가 별로 장사할 마음이 없나? 왜 이렇게 싸게 팔지? 뭐 이런 느낌이야. 가봤더니 얘네들이 보니까 이 가업 승계를 하려고 갑자기 빵집을 차려. 그래가지고 여기서 600억에서 1200억까지 상속세를 공제받더라. 그러면 그 땅을 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10년 열심히 영업하고 나면 상속세 한 푼도 없이 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뭘 짓겠죠. 나중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그걸 팔아가지고 뭘 하겠죠. 그래서 제 가업은 특례 업종에 포함되는데 커피 전문점은 또 안 돼가지고 베이커리 카페를 합니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노린다. 그래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정부는 이거에 대한 실태를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막는다 만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 막으면 또 다른 거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자산의 규모가 좀 작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자산이 뭐 예를 들면 뭐 500억, 1000억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뭐 빵가게를 차려가지고 뭐 한다 이거지. 근데 자산이 크면요. 자산이 크면 우리나라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이 넥슨 김종주 그분 돌아가실 때 유족이 딸이 다 아직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있었는데 그냥 이분이 갑자기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시면서 아무런 대응을 못한 상태로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사망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그 시간으로 즉시 상속세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아무런 대처를 못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50%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 상장된 유가증권은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을 붙여가지고 60%의 상속세를 때려요. 그러니까 김정주 유족들이 지분의 29.3%를 상속세로 내버립니다. 내가 이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가지고 있는 지분의 60%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분이 29.3%가 날라가요. 이걸 누구한테 냈냐? 기재부한테 냅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갑자기 넥슨 2대 지주사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6,662억의 주식을 팔아요. 상속세 내려고. 그래서 이 넥슨 지분이 완전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재부가 그럼 이걸 가져가가지고 잘 팔면 좋은데 이것도 안 팔려요. 왜냐면 넥슨 물납한 이 주식이 너무 우리가 비싸게 이 상속세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 뭐 경영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사가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걸로 좀 세수 확보가 될 거라고 봤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누가 사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우려되고 있던 게 뭐냐. 사우디나 중국 이런 데서 이제 게임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서 좀 싼 값이 되면은 그때 요거를 좀 싼 값에 가져가면 이 넥슨 지분 30%가 외국계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못 걷고 지분만 그냥 뺏기는 이런 케이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속세로 주식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창업주거나 이런 분들이 상속세로 한 50%에서 60%를 이제 막 뜯긴단 말이죠. 상속세로. 그러면 이걸 가져가서 회사가 잘 운영되면 좋은데 상속세로 주식을 물납한 다음에 문 닫은 기업이 40%예요. 그러니까 이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 딸이 이제 이걸 물려받았는데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파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값을 못 받겠죠. 뭐 좋은 회사가 아닌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물납을 했더니 그럼 이 회사가 잘 운영되면 좋은데 폐업을 해버리니까 이 받은 것도 그냥 종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6조 정도를 받았대요. 주식을. 상속세 물납으로. 근데 이걸로 지금 못 받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가 망하고 상속세도 많이 못 걷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일들도 많더라. 지금 삼성그룹이 제일 컸잖아요. 12조의 상속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12조는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 이걸 깰 때가 있을까? 깨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잘 걷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깨는 곳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 기네스북은 이제 당분간 우리가 이제 1등 먹은 거지. 근데 3년 동안 6조를 냈어요. 이미 3년간 6조를 냈는데 앞으로 6조 더 내라는 거야. 이 삼성의 그 가족들이 12조를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속세를 내려는데 지분은 또 지분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분을 더 뺏기면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상속세를 내려고 봤는데 주식을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주식 담보로 4조를 받습니다. 주식 담보 대출 4조를 받아서 지금 이자를 2천억씩 내고 있어요. 2천억씩. 그러니까 12조를 내려고 대출을 4조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2천억씩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면은 뭐가 남냐 이거예요. 뭐가 남냐. 그러면 이제 국가는 12조를 걷었지만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제 흔들리겠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삼성은 이제 국민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이 운영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분의 상당수는 외국계들이 가져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세를 많이 거두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세의 비중을 보면은 소득세가 30%고요. 부가세가 25%고 법인세가 23.5%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랑 증여세가 한 4% 정도 돼요. 그러면 요 2.3%를 거두려고 지금 이렇게 주식을 물납을 받아가지고 강제로 팔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거뒀더니 한 40%가 폐업해버려. 그러니까 회사들은 회사대로 망하고 그럼 거기 있는 직장은 또 사라지고 이게 또 막 사모펀드로 넘어가고 뭐 외국계로 막 넘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2.3%를 거두려고 어떤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거를 알고 법인세를 올려라 그러면 법인세를 올리고 상속세를 좀 낮추자. 그렇게 해서 기업을 좀 지키는 게 낫지 않겠냐. 중국인 주주보다는 한국인 주주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친화적으로 직장을 만들지 않겠냐. 뭐 이런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사모펀드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창업자가 더 운영을 잘하겠지.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거를 거두려고 하는 게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냥 막 50%, 60%씩 걷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4위고 이게 비율로 치면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인데 지금은 중소기업을 팔고 그 현금을 들고 막 외국으로 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부자들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창업주, 뭐 창업주 손자, 창업주나 창업주 뭐 2세가 아직 뭐 60대 70대인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상속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지만 5년 10년 더 지나면은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스웨덴이 상속세를 없앴어요. 스웨덴이 상속세를 없앤 이유가 여기는
상속세가 70%였거든요. 상속세가 70%니까 이케아 창업주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때 이케아 창업주가 이제 상속이 걱정되니까 내가 수십 년을 키웠던 이케아 회사가 내가 잘 키워놨더니 스웨덴 정부한테 70%를 주고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좀 답이 안 나오겠죠? 이게 맞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를 키웠는데 우리 지분의 70%를 국가한테 주고 난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좀 답답했겠죠? 그래서 본사를 옮겨버려요. 네덜란드로. 야, 네덜란드 그냥 가자. 네덜란드 가면은 뭐 이런 거 고민할 것도 없잖아. 해서 그냥 옮기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스웨덴 국회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케아는 우리 스웨덴 기업인데 왜 네덜란드로 간다는 거야? 그때 안 거죠. 상속세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라고 그때 국민들이 안 거예요. 야, 네덜란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상속세를 없애줍니다. 0%로 바꿔줘요.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대신에 뭐 세금 많이 내라. 그리고 여기서 직장 많이 만들어줘라. 그게 스웨덴한테 더 좋은 거다. 라고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 상속세를 깎아줍니다. 사실 그게 더 맞잖아요. 네덜란드로 가버리면은 어쨌든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절로 옮겨갈 테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스웨덴 사람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속세 때문에 이 코스닥 코스피가 계속 이렇게 빌빌빌빌 가격이 못 올라가는 것도 엄청난 큰 영향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걸 싹 빼고 뭐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뭐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첫 단추인 상속세가 안 바뀌면서 상법 개정을 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는 거는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 외국에 있는 투자자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세법 구조상 대주주, 어떤 창업주 이런 사람들은 회사를 키울 마음이 전혀 없게 만들어 놨다. 회사를 키우면 키울수록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속세가 커져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주가를 올리지 말라고 세금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왜 주가가 안 올라가냐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이 모양이죠?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들이 돈을 손해보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편법을 쓴다.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뭐 이 사람들이 막 물적 분할한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해야 된다. 이 지배구조가 다 꼬여있다.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상속세도 개정하고 증여세도 개정하고 상법 개정 당연히 해야죠. 지배구조 개정 당연히 해야죠. 해가지고 국민도 그렇고 대주주도 그렇고 우리 국민이 결국에 이 상장사를 사면 우리도 주주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데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 개정도 하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기업도 우리나라로 가져와야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을 내쫓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우리나라에 본사가 생기고 우리나라에 지사가 생기고 우리나라에 공장이 생기면 국민들이 돈을 더 벌게 되고 그러면 그걸 소득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하면서 국가가 더 돈이 많아지는 건데 지금은 나가라고 등을 떠밀면서 왜 안 나가냐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부결이 돼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걸 좀 개정하면 이런 것들이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우리가 뭐 개인연금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뭐 국장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장이 계속 망가지니까 있는 돈들도 다 지금 들고 미국 주식이나 코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상장이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벤처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워져요. 상장해도 돈 못 번다 그러면 누가 창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심각하다. 그래서 국민들과 정치인의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어떤 그 첫 단추인 상속세 증여세가 통과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25년째 안 바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뀌어야지 정치권이 응답을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외국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계속 나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손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인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